대입 시청자 SY스틸텍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이슈와 그 다음에 정보들 제공하고 있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SY스틸텍이 연일 좀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의 반등의 이유와 이슈 잠시 뒤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상장하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은 이 상장 이후에 상장 첫 지지 가격을 항상 지켜줘야 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지지선 이탈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기술적 분석 잠시 뒤에 어떤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지 함께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길게 끄지 않고 핵심만 딱딱 짚어서 여러분들과 얘기해 볼 테니 집중하시면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재건주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주면서 유의미한 수급까지는 아니지만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건주가 움직이는 이유는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이 전쟁에 대한 종식 가능성을 시사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종전을 알릴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누가 내비쳤다? 이스라엘이 내비쳤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마스가 휴전하자 이런 내용들은 많았어도 이스라엘은 그동안 어떤 내용을 했냐? 하마스의 괴멸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멈추지 않겠다. 얘네들이 다 부서질 때까지 지속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는 전쟁 종식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 역량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기도 합니다. 해당 지도를 보게 되면 이쪽이 이제 이스라엘이고 요렇게가 하마스인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현재 이 가자 지구인 이 북부 지역을 현재 다 하나씩 제거를 해나가 있고, 사실상 지금 이 라파 지역이라고 하는 요 부분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이 부분만 남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라파 지역에 이 그러니까 이 민간인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해당 민간인들이 이런 식으로 다 이쪽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140만 명의 이상 민간인이 피난민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미국과 그 다음에 이 국제사회에서는 민간인이 굉장히 많으니 여기서 이제 시가전이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민간인 피해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될 것이니 하지 마라. 이스라엘에게도 현재 중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전쟁이 점점 머지않았다. 종전에 대한 휴전에 대한 가능성이. 그리고 앞전에는 휴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일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 종전 내용에는 결국에는 인질 석방, 이스라엘군 철수, 이런 내용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질이 현재 40명 정도 협상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 팔레스타인 수감자의 900명 이거를 막교환하는 이런 내용도 지금 현재 포함이 되고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이러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호재거리의 이슈도 있지만 계속해서 전쟁을 지속하겠다 이런 뉴스도 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뉴스를 보게 되면 협상은 진전되는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 라파 전투 계획 승인을 했다라는 소식이죠. 방금 그 최하단에 있는 게 라파 지역이고 이 이스라엘이 라파를 침투하겠다라는 계획이 승인났다라는 소식인데, 종전 논의가 시사되고 있는 지금에서 전투 계획이 승인됐다. 그래서 악재와 호재에 대한 부분이 같이 공존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포인트는 이제 휴전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이 종전에 대한 가능성까지 처음으로 시사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언제쯤 정말 될 것인가 일정은 잡히진 않았고 조금 먼 얘기일 수는 있으나 여전히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이 재건주에 대한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재료가 될 것 같고, 만약에 정말 이 전쟁이 이제 끝난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 재건주 전반적으로 강한 수급까지 들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놓고 보게 되면 과연 실제적으로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재건을 복구하는데 우리 이 한국 기업들이 침투를 할 것이냐, 여기에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이 가자 지구에 대한 부분은 좀 의심이 되고 물음표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기대감으로는 언제든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재건주가 중요한 것은
뭐 어떤 전쟁 사건이 발발을 더 심화가 되게 되면 주가가 빠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전쟁이 이제 완화되고 뭐 휴전이나 종전에 대한 가능성이 올 때마다 이 대건주는 올라가는 습성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확대가 되면서 5차 중동 전쟁이 이제 될 거다 뭐 이런 전망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재건주들이 대부분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직접적인 과연 연관이 있냐라고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물음표를 가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시장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계속해서 눈여겨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재건주의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슈를 보게 되면 뭐 아직까지는 서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에너지 시설 공습을 하고 최근에는 이 석유와 관련된 또 부분을 파괴하기도 하고 여전히 아직까지는 뭐 휴전에 대한 얘기는 특별하게 나온 것은 없고 계속해서 전쟁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어쨌든 간에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대한 종전에 대한 얘기가 29일 오늘이죠. 이 중재국들과 뭐 이집트 카이로에서 현재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와 관련된 후속 기사가 그 다음에 종전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재료들이 나오게 되면 한층 더 반등을 이뤄낼 수 있으니 우리가 이 부분을 단기적으로는 재료를 삼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상장 첫날에 저가를 이탈하면 사실상 안 돼요. 그래서 이 구간을 만약에 이탈한다라는 것은 이제 하락의 어떤 방향성이 결정됐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쪽 구간이 가장 중요한 지지선이 되겠고, 지금 최근에 이쪽 구간을 약간 이탈했다가 다시 이 구간을 회복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 상장 첫날의 지선의 가격대를 이탈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가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SY스틸텍이 과연 상승할 수 있을까? 결국 이 부분은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근데 SY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건설업 쪽에 이 데크플레이트를 99% 이상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라서 뭐 물론 데크플레이트가 전반적으로 이 전에 썼던 거푸집보다 효능도 좋고 편리하다라는 장점, 그리고 건설업 쪽에서는 이제 거푸집보다 데크플레이트로 옮겨가고 있다는 추세 등등등 해서 사실 장점이 굉장히 많은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전체적인 시황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시황이 이 최근에 이 건설 시황이 아시다시피 고금리로 인해서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실적을 매번 잘 내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도 주가가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나 뭐 GS건설 몇 조의 수주를 가지고 와도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사실 전반적으로 이 회사의 기술력인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건설 전반적인 시황이 안 좋다 보니까 같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건설업 전체적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은 이 종목도 떨어질 확률 역시 우리가 배제를 할 수가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상장 첫날 가격을 잘 지지해 주는지 여부를 좀 생각을 이 부분을 잘 지켜주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이 노란색 선인 21선을 지속적으로 저항을 맞고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도 또 저항을 맞고 떨어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일단 21선을 단기적으로 추세에 주가가 올라와야지 다음 이제 저항선인 뭐 이평선들 60일 이평선을 볼 수 있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21선을 뚫고 오는지, 그 다음에 금리적인 부분이 사실은 내려가야지 제가 봤을 땐 추세가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고, 아니면 정말 재료가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휴전이 이제 가능성뿐만 아니라 정말 협상 테이블이 열린다라던가 막강한 재료가 열리면서 대금이 들어와줘야지 사실 추세가 변곡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리스크들을 갖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투자하신 데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더 나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